내부가 이제 지금 현재 에이징 케어 여러분들 중에 이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끝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작년이죠.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지 케어 공부하면은 영주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에이징 케어 과정이 어떤 거는 뭐 6개월짜리도 있고 어떤 게는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괜찮네. 이 공부하면 스폰 비자 갈 수 있대요. 근데 그것도 그래 스폰 비자 이 당장 이쪽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에이징 케어 쪽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면제를 엄청 때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거 2년 경력이 필요하죠, 고용 스폰 비자는. 근데 그것도 1년이나 하기 또는 1년으로 바꿔 놨어요. OR. Relevant Experience OR 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민성 기준에서 스폰 받을 때 경력이 12개월 이상 있으면 학위가 없어도 스폰이 갑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예외 규정을 많이 둔 거예요. 그게 원래 레이버 어그리먼트 특성인데 왜냐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특성이 뭐냐면 어떤 고용주가 특정 직업군에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런 조건을 다 만족 못했을 때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예외 규정. 근데 그 에이징 케어가 예외 규정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없는 업체들은 스폰을 못 줘. 실제로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이징 케어 센터는 상당히 많아.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우리는 이거 인더스트리 어그리먼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겠죠. 지금 계속 늘고 있지만 그 회사가 현재 좀 많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자 그럼 먼저 레이버 어그리먼트 한번 이거 돼 있는 업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냐면 간단합니다. 이민성 사이트에 가 보면 나와요. 나옵니다. 이게 이민성 사이트 나오는데 자 여기 가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민성 홈페이지인데 여러분 이제 네이버 어그리먼트 치면 바로 나와요. 나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업체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뭐 에이지드 예. 치면은 많이 나오겠죠. 예. 이런 업체에서 여러분이 스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은 많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없으면 그 스폰이 못 넘어가죠. 또는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레이버 어그리먼트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 스폰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런 회사에서 무한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스폰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필요하다는 숫자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채워지면 끝나는 거죠. 그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바로 신청하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신청한다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회사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쪽에 이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스폰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 조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공부를 6개월만 해도 되고 경력이만 1년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들 중에 뭐 간호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거나 학위가 없으니까 뭐 일을 못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관련 헬스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그쪽에 좀 더 커리어를 좀 더 쌓아가는 게 좋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인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나는 비자가 곧 끝나가고 근데 우리 고용주는 레이버 어그리먼트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문제인데 오늘 주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 고용주 스폰에서 예, 고용주 스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른 직업군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언론이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직업군만 보지 마세요. 거기는 여러분에게 너무 한쪽으로 몰게 되잖아요. 몰게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직업군 중에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쪼끔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그 비슷한데 쪼끔 다른 거. 월페어 센터 매니저, 그다음에 월페어 워커, 그다음에 커뮤니티 워커,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 그다음에 레전드 케어 오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도 좀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셜 월페어 워커 있잖아요. 소셜 워커 하면 월페어 워커로 갑니다. 근데 이 바첼러 학위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쪼끔 고려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커뮤니티 워커나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나 레지던트 케어 오피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사파리 비자로 가셔서 나중에 영주권을 갈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사파리 비자의 쇼텀에 있지만 이 직업군들이 코어 스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직업군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직업군이 만약에 코어 스킬에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제 생각에 들어갈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업군이 주정부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부 정부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기술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개 직업군의 기술 심사 요구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서 꼭 그 공부에 내가 에이징 케어만 공부하니까 '에이징 케어 워커로 가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뮤니티 워커를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 워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 심사를 안 하셔도 학위나 경력 요구 조건 만족하면은 고용주 스폰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에이징 케어 워커로 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직업군을 커뮤니티 워커나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나 그다음에 레전드 케어 오피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자, 먼저는 커뮤니티 워커의 기술 심사 요구 조건을 볼게요. 제가 왜 이 직업군들을 추천하냐면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직업군은 학위로만으로도 기술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직업군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는 학위 플러스 경력이 필요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직업군들은 학위만으로도 기술 심사가 통과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단지 영어가 좀 높습니다. 그 영어는 7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감내하셔야 됩니다. 간호 공부하는 것보다 쉬울 테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내가 간호로 바로 못 간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직업군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플로마 너싱 공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직 학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쪽도 많이 고민해 보세요. 고용 스폰으로도 넘어가서 해결 가능하니까 이 직업군들은. 아시겠죠? 어쩌면 또 디플로마 너싱, 인노드 널스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퀄리피케이션 요구 조건이 뭐가 나오냐면 지금 퀄리피케이션이 디플로마죠. 디플로마 또는 하이어. 또는 여러분이 바첼러 학위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인정되는 학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디플로마로도 기술 심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 경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가 필요합니다. 영어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영어는 어쩔 수 없어요. 영어는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영어가 7이에요, 7, 7. 네. 그냥 제너럴을 쳐도 되긴 하는데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주정부도 도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 공부 잘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에이징 케어하면 33, 34까지밖에 안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디플로마까지 공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직업군의 옵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은 학업을 하는 동안 경력을 쌓고
이걸 공부 끝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에이징 케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서비스 커뮤니티 워커 커뮤니 뭐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나 케어 오피서 뭐 이런 걸로 가서 그럼 고용 스폰이든 주정부 스폰이든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똑같아요. 이 요구 조건이. 여기도 보면은 관련 학위가 필요하고 이 학위가 디플로마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예.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그 아스코아 레벨 5 or higher 이게 디플로마를 얘기해요. 아스코아 AQF가 뭐냐면 그 호주 교육 오스트리안 퀄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레벨 5가 뭐냐면 디플로마, 레벨 6가 뭐냐면 어드밴스 디플로마, 레벨 7이 바첼러예요. 그리고 레벨 5는 디플로마 이상이죠.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가 있으면 이게 또 가능하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의 직장에 따라서 내가 커뮤니티 워커로 고용주가 경력을 써줄 수 있는지 디세이블 서비스 오피서 여러분들 에이징케어 센터에 디세이블러가 많다면 이쪽으로 약간 바꾸든지 아니면 케어 레지던트 케어 오피서로 바꾸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고용주와 얘기해가지고 스폰 비자로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점수제로 해가지고 주정부 스폰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셨죠? 꼭 여러분이 그 케어 오피서로 해가지고 뭐 에이지 케어 디세이블 뭐 케어러로 해가지고 영주권 받기는 가장 쉬워요. 근데 쉽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원자가 많다는 거니까 그만큼 컴페티터가 높겠죠. 그러니까 꼭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력 요구 조건만 만족하면 고용 스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없어도. 네, 그거를 들으세요.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면은 어려워요. 왜? 지원자가 너무 많고 고용주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더 좋은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 자, 요거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어 스킬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발표 5월 10일까지 리뷰 받았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뉴스에서 얘기해 줬죠. 지금 그 컨스트럭션 로비 단체에서 뉴스를 때렸단 말이에요. 왜 코어 스킬 리스트에 컨스트럭션 워커가 많이 빠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미 얘네들은 이민성이 어떤 코어 스킬 리스트를 발표할 때 이미 초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이게 뺐다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엄청 고민할 때 그러면 자기들이 그 직업군에 빠진다 안 빠진다에 따라서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민성은 압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자기들 직업군이 많이 들어가지 못할 거란 약간 뭐 걱정이 있어서 미리 발표했을 수도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민성을 강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더 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곧 그 코어 스킬 리스트가 곧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언론에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코어 스킬 뭐 컨스트럭션 쪽에서 저렇게 급하게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스트럭션 워커 쪽에서 약간 기분이 지금 나쁜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번 발표가 나면은 이게 변경이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직업군이 호스피탈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이스킬 레벨은 제가 13만 5천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나오셔도 이게 받기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용주 스폰으로 가려면 이 트레이드 레벨이어야 되는데 트레이드 레벨이 34나 디플로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에이징 케어 이쪽은 로우 스킬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마를 계속 봐야 돼요. 다마나 레이버 어그리먼트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직업군을 약간 바꿔 생각해서 공부를 34에서 디플로마까지 공부하세요. 제 회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학생 비자도 길게 받고 충분한 여유적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공부해도 기술자 못 하잖아요. 그럼 2년 공부하고 나서 또 기술자 1년 더 필요하죠. 이기 직업군은 그 공부 졸업과 동시에 기술자 가능하니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로우 스킬 레벨에서 머물지 말고 트레이드 레벨 쪽으로 살짝 올라가 봐라. 그 제가 조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에이징 케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주 사람 찾지 못한다는 건 증명하기 쉬워요. 직업군 스폰이 가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내가 그 얘기해 드렸던 직업군 있잖아요. 그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에이징 케어는 스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레이버 어그리먼트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폰서십 자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있는 직업 회사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극복하려면 직업군을 살짝 바꾸면 됩니다. 아시죠? 그냥 공부만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로 일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워커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디세이블 케어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회사가 일반적으로 에이징 케어나 뭐 그런 커뮤니티 센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비즈니스 플랜이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만 회사가 운영한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초통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짜리인데 그럼 인용 후에 영주가 어떻게 넣어요?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개월째 거의 비자가 끝날 때쯤에 넣으면은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넣으면 좋겠죠. 마지막 주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2년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Q&A 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채팅방에다가